번째 경기 본머스 대 입스위치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안도니 이라올라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활용하며 에바니 우송의 마무리 능력과 세메뇨, 클루이베르트의 폭넓은 움직임을 앞세운 공격 중심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테버니어와 시니스테라가 빠졌지만 최근 홈에서는 이선 자원의 유기적인 전개로 다양한 패턴을 만들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템포 조절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 수비 라인 역시 라인을 높게 유지하기보단 중간 블록을 통해 역습 차단에 집중하며 상대 롱볼에 대한 대응 능력도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에바니 우송의 박스 안 마무리 감각은 상승세를 타고 있어 수비 허점이 많은 입스위치를 상대로 효과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메게나 감독은 마찬가지로 4-2-3-1 전형을 기반으로 하지만 델락과 필로진의 개인 역량에 의존하는 전개가 잦아 공격 다양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NC소가 간헐적으로 날카로운 침투를 보여주고 있지만 전방 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공격 루트가 일직선화되는 경향이 있다. 튀앙제브, 번스, 스즈모딕스의 이탈은 수비와 중원 밸런스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으며 특히 원정에서는 수비 전환 속도가 느려 실점이 반복되고 있다. 최근 후반전 체력 저하 문제도 반복되며 본머스의 빠른 역습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본머스는 부상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이선 자원의 유기적인 움직임과 에바니 우송의 결정력으로 꾸준히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다. 입스위치는 수비 조직력과 중원 연결에서 계속 흔들리며 원정에서의 실점 패턴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전체적인 흐름상 본머스가 주도권을 잡고 승기를 이어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다. 두 번째 경기 브라이턴 대 에스턴 빌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휘르첼러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미토마와 주앙 페드로의 좌우 전개, 웰백의 침투 움직임을 중심으로 공격을 풀어나가고 있다. 중원에서는 공 점유율을 높이며 짧은 패스 중심으로 템포를 조절하고 있지만 수비 전환 시 미드필더 간격이 벌어지는 장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고르 줄리오와 루터, 골키퍼 스틸의 부상 이탈로 인해 후방 안정감이 떨어졌으며 이는 실점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전방의 창의성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잦은 공백과 수비 라인의 커버 부족은 치명적인 약점이 될 수 있다. 우나이 에메리 감독은 동일한 4-2-3-1 전형을 사용하지만 레시포드와 로저스의 빠른 돌파 능력을 살린 직선적인 전진 전개가 강점이다. 맥긴과 카마라가 중원에서의 압박과 배급을 동시에 책임지며 최근에는 세트피스에서의 위협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바클리가 빠지긴 했지만 전체적인 전력 손실은 제한적이며 역습 상황에서의 전환 속도는 EPL 상위권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원정 경기에서도 상대 압박을 침착하게 풀어내는 운영이 가능해 수비 허점이 많은 브라이턴을 상대로 효율적인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브라이턴은 여전히 공격에서의 창의성은 위협적이지만 핵심 수비 자원의 이탈이 전력 전반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반면 아스톤빌라는 레시포드와 로저스를 중심으로 역습에서 강한 위력을 보이고 있으며 중원의 압박 구조도 안정적이다. 전환 플레이와 수비 밸런스의 차이가 경기 흐름을 결정지을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맨시티 대 레스터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펩 과르디올라 감독은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도쿠와 사비우의 측면 돌파, 오마르 마르무시의 중원 전개 능력을 앞세운 빠른 공격을 시도하고 있다. 홀란드와 아케, 스톤스의 부상으로 인해 후방 안정성은 다소 흔들릴 수 있지만 볼 점유와 전방 압박은 여전히 EPL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도쿠의 1대1 돌파와 좌우 전환 플레이는 수비 조직력이 약한 팀을 상대로 강력한 파괴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홈에서는 수비 라인도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부상자 이탈에도 불구하고 과르디올라 특유의 빌드업 조직력은 유지되고 있으며 중원에서의 압도적 볼 점유가 경기 흐름을 지배할 가능성이 크다. 판 니스텔로이 감독은 3-4-3 전형을 활용하지만 최근 공격 전개가 지나치게 단조롭고 압박 회피 능력도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이미 바디와 다카가 전방에서 활발히 움직이고는 있지만 중원 연결고리 부족으로 인해 이들의 침투가 살지 못하고 있으며 득점 기회 자체가 제한적이다. 히카르두 페레이라와 파타우의 이탈은 측면 수비와 이선 연계에 타격을 주고 있으며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서 컵대회 포함 7연패에 빠진 상태다. 강등권 탈출을 위해 절박한 상황이지만 전술 완성도와 흐름 자체가 무너져 있어 반등 여지가 매우 적다. 맨시티는 핵심 자원들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사비우와 도쿠를 중심으로 다채로운 공격 패턴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레스터시티는 조직력 붕괴와 연패 흐름 속에서 전술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측면 수비 불안이 도쿠에게 크게 노출될 수 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과 전력 차이를 고려할 때 맨시티가 완승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네 번째 경기 뉴캐슬 대 브렌트포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에디 하우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좌우 측면의 머피와 반스, 중앙 이삭을 중심으로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중원에서는 브루노 기마랑이스가 볼 배급과 템포 조절을 담당하며 특히 홈 경기에서는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상대를 진영 안에 가둬두는 운영이 인상적이다. 고든, 보트만, 루이스의 이탈은 전력에 다소 영향을 주지만 이삭의 침투 타이밍과 윌록의 후방 침투가 살아나면서 공격 흐름은 유지되고 있다. 세트피스와 미드필드 탈압박 후 역습 전개가 안정적이며 전반 초반 강한 압박으로 브렌트퍼드를 제압하려는 시도가 예상된다.
토마스 프랭크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담스고르, 위사, 은베모의 빠른 전개를 앞세운 공격 전술을 구사하지만 티아고, 카요데, 파비오 등 수비 및 중원 자원의 이탈로 인해 전방 압박 시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이 자주 연출되고 있다. 중앙에서 볼 점유율을 확보하지 못하면 공격이 단절되며 은베모와 위사의 개인 돌파에 의존하는 패턴이 강해 전술적인 유연성이 떨어진다. 최근 원정 경기에서는 수비 집중력 저하로 인해 후반 실점이 늘고 있으며 라인 조절 능력에서도 흔들리는 모습을 자주 노출하고 있다. 뉴캐슬은 이삭을 중심으로 전방 압박과 템포 조절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홈에서의 강한 전개력은 브렌트퍼드 수비진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다만 브렌트퍼드의 빠른 측면 대응과 뉴캐슬의 부상 이탈 변수는 핸디캡 성립에 다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뉴캐슬의 승리는 유력하지만 2점 차 이상 승리 여부는 다소 유동적이다. 다섯 번째 경기 사우샘프턴 대 크리스탈 팰리스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주리치 감독은 3-4-3 전형을 활용하고 있으나 마테우스 페르난데스와 술레마나의 활동량 외에는 뚜렷한 전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디블링이 전방에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중원의 배급과 압박이 전혀 맞물리지 않아 공격이 끊기는 장면이 반복되고 있다. 고아우드 벨리스, 브리 베드나렉 등 수비 라인의 연쇄 부상이 경기력 하락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6연패의 늪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수비 간격이 쉽게 벌어지고 세컨볼 대응과 역습 차단 능력 모두 취약해 전체적인 전력 구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다. 올리버 글라스너 감독은 3-4-3 포메이션을 통해 에제와 사르, 은케티아의 빠른 전방 전개를 활용한 역습 위주의 전술을 선호한다. 중원에서의 압박은 다소 약하지만 후방 빌드업 안정성과 세트피스 수비 집중력은 개선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 두쿨에 리아드가 빠졌지만 조직적인 움직임으로 이를 커버하고 있으며 측면에서의 공간 활용도는 사우스햄튼 수비를 흔들 수 있는 무기로 작용할 수 있다. 최근 경기에서 실점은 발생했지만 상대 실수를 유도하는 전환 속도는 EPL 중위권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우스햄튼은 수비 붕괴와 연속된 부상 이탈 속에서 조직력을 전혀 회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격 전개 역시 단조롭고 비효율적이다. 크리스탈 팰리스는 에제와 은케티아를 중심으로 한 역습 전개가 빠르고 간결하며 중원에서의 2차 볼 소유도 안정적이다. 전력 흐름, 집중력 모두 팰리스가 앞서 있는 상황으로 이변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여섯 번째 경기 리버풀 대 에버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슬롯 감독은 4-3-3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디아즈, 누네즈, 모하메드 살라의 빠른 침투와 좌우 전환을 앞세운 공격적인 전개를 선호한다. 중원에서는 메갈리스터가 템포를 조절하고 있으며 팀 전체의 전방 압박과 세컨볼 회수율은 리그 최상위권 수준이다. 알리송, 아놀드, 고메즈, 흐라벤버르의 부상은 전방 마이너스 후방 간 밸런스를 흔드는 요소이긴 하나 안필드에서의 경기력은 여전히 압도적인 흐름을 유지 중이다. 특히 홈에서는 빠른 템포와 공격적인 전환이 전방에 잘 전달되고 있어 에버튼 수비진의 체력과 압박 대응력이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데이비드 모예스 감독은 4-2-3-1 전형을 유지하며 수비적인 전개와 역습 중심의 운영을 지향하고 있다. 알카라스와 해리슨이 공격 전개의 핵심 축이지만 칼버트 마이너스 르인과 망갈라, 미콜렌코의 연쇄 이탈로 인해 이성과 최전방 연계가 무뎌진 상태다. 수비적으로는 라인을 내리고 중원에서 견고하게 버티는 전술을 활용하지만 전반에 지나치게 수세적으로 가면 후반 체력 고갈로 실점이 반복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더비 특성상 투지는 넘치지만 안필드 원정에서는 수비 부담이 극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리버풀은 부상 이탈에도 불구하고 홈 안필드에서의 압도적인 전개력과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있다. 에버튼은 더비 특유의 투지로 저항하겠지만 수비 라인의 체력 저하와 공격 전개의 단조로움은 극복하기 어려운 약점이다. 결국 전체적인 흐름상 리버풀이 주도하는 전개 속에서 오버 성립 여부가 핵심 포인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스포츠 당첨에 제일 중요한 건 조합입니다. 각 팀 분석을 잘한다고 하여도 조합을 못할 경우 큰 배당을 가져가지 못하는 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에 조합을 올려드릴 수 있지만 좀 더 자세한 정보들과 배당 흐름 및 각종 이슈 등 경기 전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조합을 빠르게 유튜브에 올려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조합 신청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조합 신청 말 걸어주세요. 금전 요구 및 멤버십 가입 조건 일체 없습니다. 좋은 건 서로 나눠 갑시다.